9월 27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82% 하락한 2649.7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1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60% 하락한 774.4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5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2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7종목, 코스닥에서는 25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 차이커뮤니케이션, 넥스트 3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FN가이드 1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32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섹터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메타버스 섹터입니다. 어제 메타가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를 통해 스마트폰의 뒤를 이을 증강현실 기기를 공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해당 기기는 안경처럼 착용하는 형태로 이름은 오라이언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착용한 상태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화상통화를 할 수 있고 유튜브 영상도 볼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는 직접 오라이언에 대해 소개하면서 오라이언이 스마트폰 다음에 컴퓨팅 디바이스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데모 영상을 통해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오라이언을 착용해보는 모습도 공개했으며 젠슨항 CEO는 오라이언을 극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메타의 증강현실 신제품 공개 소식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관련주 중에서도 자이언트 스텝과 맥스트가 상한가에 들어갔으며 둘 중에 상한가를 먼저 닫아준 종목은 맥스트입니다. 한편 E8는 토목건설 엔지니어링 서비스 전문기업인 한윤CNN과 엠플로우 및 픽스4D 솔루션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토목건설 분야로 판로를 확장한다는 소식도 동반되었는데요. E8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건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고객들에게 더욱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중국 경기부양 섹터입니다. 3일 전 중국 인민은행은 조만간 은행 지급 준비율을 0.5% 낮추고 대출 우대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모두 인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예고했던 대로 오늘 지급 준비율을 0.5% 인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지급 준비율이란 은행이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돈의 비율을 뜻하는데요.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면 시중에 돈이 더 많이 공급되는 효과가 있어요. 인민은행은 10월 1일부터 7일까지인 중국의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빠르게 추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의류와 화장품 등의 중국 소비 관련주들과 석유 등의 경기 회복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요. 화장품 관련주들의 경우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화장품 전문가인 뷰티탭을 신설한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형지엘리트는 중국 합자법인인 상해엘리트의 매출이 성장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상해엘리트의 매출은 전년 159억 원에서 올해는 183억 원을 기록하며 15%가 성장했다고 전해졌어요. 또한 동인기어는 어제 장마감 후 2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동인기어는 주주가치 제고 및 주가 안정 목적으로 NH투자증권과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오는 9월 30일부터 내년 9월 29일까지입니다. 다음은 3번 식량 곡물 섹터입니다. 캐나다 밴쿠버항에 있는 곡물 터미널 노동자들이 밴쿠버 터미널 엘리베이터 협회와의 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에 들어갔다고 전해졌습니다. 노동조합과 터미널 협회는 작년 말에 만료된 단체 협약을 갱신하기 위해 협상해왔지만 임금과 복리후생 등에서 협상 지점을 찾지 못했다고 알려졌어요. 캐나다는 세계 최대의 카놀라유 수출국이자 러시아와 호주, 미국에 이어 세계 4위의 밀 수출국인데요. 캐나다 전체 수출량의 70%에 달하는 곡물이 해당 터미널을 거쳐가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파업이 지속될 경우 수억 원의 손실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식량 및 곡물, 해운과 물류 기업들이 반사수의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사료 원료의 80% 이상이 곡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사료 관련주들도 함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4번 웹툰 섹터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가 마이크론의 호실적 발표와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지속되며 상승 마감한 가운데 미증시에 상장된 네이버 웹툰의 모회사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급등세로 마감했는데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부산에서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이 열린다는 소식도 웹툰 관련주들에게 호재로 작용된 모습이었어요. 웹툰 페스티벌에는 국내외 웹툰 작가 180여 명이 참여하여 웹툰과 영화를 융합한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웹툰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스튜디오 미르는 최근 스튜디오 M 및
토에이 애니메이션과 글로벌 애니메이션 영상 콘텐츠 공동기획,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스튜디오 미르 관계자는 네이버 웹툰의 영상 사업을 이끄는 스튜디오 N, 그리고 일본 최대 애니메이션 기업인 토에이 애니메이션과 함께 애니메이션을 개발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며 이번 협약은 스튜디오 미르의 IP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 스튜디오 미르는 오늘 장중에 유재명 대표이사가 보유한 소유 주식수가 증가되었다는 전자공시도 동반되었으며 유재명 대표이사는 전자공시를 통해 보유한 스튜디오 미르의 주식 8만 주가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차이 커뮤니케이션은 한국 제11호 스펙과의 스펙 소멸합병 방식으로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첫날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차이 커뮤니케이션은 디지털 마케팅 전문 기업으로 고객사가 여러 광고 회사를 거치지 않고도 토탈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SC 엔지니어링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SC 엔지니어링은 경기 둔화와 전방 산업 위축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수주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SC 엔지니어링은 5월과 6월, 7월, 9월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건설 섹터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도 긍정적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재건 섹터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후보가 현지 시각으로 27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그동안 대통령 취임 즉시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자신해온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바이오다이는 미래에셋증권에서 긍정적인 내용의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3일 세계보건기구가 자궁경부암 예방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가운데 이번 개정으로 질확대경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HPV 양성 환자에 대한 분류 검사로 로슈의 CIN텍 플러스 검사 단계가 추가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바이오다이는 로슈와 6년간의 기술 검증 및 이전 과정을 거쳐 2022년에 최종적으로 5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는 20년 장기 독점 계약을 맺은 바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로슈의 CIN텍 플러스가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것이 바이오다인에게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이러한 분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바이오다인이 강세를 이어가 주었네요. 한편 더테크놀로지와 빅텐츠, 삼형 SNC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CCS는 탑업인증권 취득자금 확보를 위해 WF 컨트롤 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철회한다고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CCS는 발행 대상자인 WF 컨트롤 조합이 납입일인데도 돈을 안 내서 전환사채 발행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CCS는 어제 장마감 후 정모 씨 외 한 명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는 공시도 올라왔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JNTC를 비롯한 일부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어제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4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SK하이닉스도 HBM 신제품을 양산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반도체 섹터에 지속 호재로 작용되는 모습인데요. 다만 JNTC를 제외한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은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어제의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분위기였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대구백화점은 대구백화점 본점과 아울렛, 물류창고 등의 자산 인수전에 대여섯 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구백화점은 빠르면 다음 달 중순쯤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맥을 비롯한 일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사상 최고치의 분기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일부 2차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인데요. 그 밖에도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지속되며 철강과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2차전지와 비철금속 관련주 중에서도 알맥은 미국 현지에서 차세대 글로벌 물류공장을 본격 가동했다는 소식도 지속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데요. 알맥은 물류공장을 통해 현지 고객에게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품질 서비스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개가 있었습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가 지속되며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이어오던 FN가이드는 연속된 급등으로 인해 수요일 1일간 거래가 정지된 바 있는데요. 어제 거래가 재개된 뒤 이거래일 연속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현재 FN가이드의 주요 주주인 화천그룹 오너 3세와 FN가이드의 2대 주주인 김군호 전 대표는 FN가이드를 두고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해졌으며 화천그룹의 오너 3세들이 FN가이드 경영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면서 김 전 대표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양측은 다음 달 열리는 임시주주 총회에서 경영권 분쟁의 승패를 가를 표 대결을 벌일 예정입니다. 그 밖에 FN가이드와 관련한 악재나 공시가 있던 것은 아닌 걸로 파악되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